오늘은 팔꿈치 통증의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테니스 엘보우 외상과염이라는 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외상과염은 팔꿈치의 외측에 통증이 생기는 병인데요. 자, 제 팔꿈치인데 근육질 팔꿈치는 아니지만 사실은 저는 근육질 팔꿈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해야겠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근골격계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팔꿈치에 움직이는 부분에 만져지는 뼈가 있어요. 여기 만져보면, 자, 이게 만져지는 뼈가 있는데 그 뼈 있는 부위에 통증이 생깁니다. 이 외상과염은 이 부분에 통증이 있고 눌렀을 때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100%입니다. 예.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손목을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고기 부위에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또한 외상과염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상과에는 팔뚝에 있는 근육이 붙는데요. 특히 이 손목을 위로 제끼는 근육들이 붙습니다. 붙을 때는 그냥 붙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힘줄로 변해서 붙는데요. 특히 그 외상과라는 부위에는 ECRB라는 힘줄, 근육에 힘줄이 붙는데 그 힘줄에 병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테니스 엘보 외상과염입니다. 자, 이 테니스 엘보는 증상이 이 부분에 통증이 생긴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손등이 하늘을 향하게 해서 들을 때 이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건을 뚝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물건을 비틀어 짤 때, 행주를 비틀어 짜거나 비틀어 짤 때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밤에 잘 때 통증 때문에 자꾸 수면 방해를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아까 ECRB 사실은 복잡하죠. 한글은 더 복잡해서 제가 그냥 ECRB라고 하겠습니다. ECRB 힘줄이 그 뼈에 붙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아이패드의 어플을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 엘보 프로 3D라는 어플인데요. 자, 해부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플이 되겠습니다. 자, 포커스가 맞나요? 자, 조금 줌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팔꿈치의 앞쪽 부분입니다. 네, 이 팔꿈치의 앞쪽 부분이고 위에 뼈가 우리 상완골 위팔뼈고요. 아래쪽에 있는 뼈 두 개가 아랫팔에 있는 우리 뼈 요골과 척골입니다. 예, 앞쪽에 관절면 하얀 거는 관절면이고요. 자, 요쪽이 외측입니다. 요쪽이 내측이고 이 외측에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 바로 요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ECRB 힘줄이 붙습니다. 자, 요 소프트티슈를 연부 조직을 조금 하나씩 붙여 볼게요. 자, 인대가 붙었습니다. 자, 인대. 예, 이쪽은 외측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외측 측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외측 측부 인대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관절막 조인트 캡슐이 붙었고, 그 다음에 신경,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속근육이 붙어 있고, 그 다음 근육, 그 다음 레이어에 있는 근육, 그 다음 근육, 이게 마지막 근육인데요. 이곳에 보면 있는 요 근육이 바로 그 ECRB라는 근육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진짜 근육이죠. 이 하얗게 된 것은 힘줄입니다. 근육이 힘줄로 변해서 뼈에 붙죠. 네, ECRB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힘줄로 변해서 뼈에 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어플이 이 부분은 잘못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이제 다음에는 피부인데요. 피부를 뼈 속에 들어가면 바로 그 힘줄이 보인다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힘줄은 더 속 깊이 있어서 관절막 근처에 바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플은 하여튼 그것을 잘못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자, 이 ECRB 이 텐던이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에도 이 속에 있는 관절 쪽에서 관절 쪽에서 이 힘줄을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줄이 이렇게 밖에 있다면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측에도 비슷한 병이 내측에도 생기는데요. 내측에도. 그런데 이 부분은 그 힘줄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기 어려워요. 이 외측은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원인이 되는 힘줄 근육이 그 속에 관절막 바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수술이 관절 내시경으로 가능합니다.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를 먼저 보기 전에 이 병이 왜 생기느냐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환자분들에게 제가 과사용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는 과부하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네, 과사용이라는 말은 많이 써서 생겼다는 거죠. 과부하라는 말은 본인이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사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계가 100인 사람은 120일 쓰면 이 병이 생기겠고 어떤 사람 한계가 50이다 그러면 60만 써도 이 병이 생길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나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는데 이 병이 왜 생겼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그런 분들은 한계가 낮은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떨까요? 네, 당연히 많이 써서 또는 한계를 넘어서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아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우리 가정 주부들이 이런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해야 하는데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내서 이 치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 치료 중에 그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진짜 깜짝 같죠. 예, 언제 아팠나 싶을 정도로 진짜 명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다시 아파지고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한두 번은 쓸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성적인 상태라면 스테로이드 치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저런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 부분에 이만큼 절개를 해서 병든 힘줄을 제거를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팔꿈치에 구멍을 몇 개를 뚫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ECRB의 병든 힘줄을 제거를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치료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다면 이 치료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 영상입니다.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병든 힘줄이 있는 부위입니다.
관절 안쪽에서 보는 그림이고요. 그 근처에 기구 삽입을 위한 구멍을 만들고 구멍을 유지하기 위해서 캐뉼라를 삽입해 줍니다. 전기 소착기를 이용해서 염증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요. 관절막의 일부를 제거를 해서 병든 힘줄을 노출시킵니다. 화면에서 기구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주로 병든 힘줄이 있는 부분인데요. 관절막의 일부를 제거를 하고 나서 힘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 빨갛게 된 부분은 힘줄이 제거된 후에 보이는 근육 부분입니다. 쉐이버로 힘줄의 남은 부분을 제거를 하는 과정이고, 이때 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중요한 인대이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힘줄이 제거된 후에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팔꿈치로 고생하시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사랑합니다.